자, 2023년 7월 10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대장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매매 포인트 금요일 날 녹화하지 못한 매매 관점 복귀하고 그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제가 굳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이유는 대장주 때문에 발생된 이런 세팅 화면이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날 주식시장은 테마가 뒤섞인 그런 혼돈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나서 뭐 발생을 해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게 테마라는 것은 한마디로 뜬구름 속에 있는 어떠한 그런 몰이성 그런 뭐랄까요? 구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삼부토건을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고 해서 삼부토건이 상승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실적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 회사가 엄청난 순이익을 창출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테마들이 엮여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아니면 후쿠시마 뭐 오염 테마 건강 테마 이거 뭐예요? 소금 테마 태양광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관련 테마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테마주들의 기업적인 측면에서 무슨 엄청난 재료가 되어서 이 회사가 매출이 창출이 되고 순이익이 창출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뭐냐? 이런 테마들이 선순환을 하면서 그냥 도는 거예요. 돈이 그냥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테마는 한마디로 뜬구름이 구름은 떠다니잖아요. 떠다녀. 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뜬구름 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뜬구름 속에서도 대장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테마 상승률 중에 제일 커요. 다산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웰바이오텍이나 아니면 삼부토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우리는 어떤 지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기를 이용해서 어제와 다르게 종목에 돈이 들어오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든지 주가가 그동안에 눌림목에 있다가 21선을 돌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20일 동안의 최고가를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한 종목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자, 그러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이게 다 어떤 종목이 특출나게 튀는 종목, 한마디로 돈이 튀는 종목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을 짓고 결론이 도출이 된 것이 바로 대장주예요. 테마의 대장주. 그래서 우리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테마의 대장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인포섹타도 마찬가지고 검색기도 마찬가지고 상한가를 찾아야 하는 아니면 상한가 근처로 상승을 하는 엄청난 종목을 찾아야 하는 당일 상위 거래량 아니면 등락률 상위 이런 것들을 찾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작업을 아침에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 대장주를 찾았다면 이 대장주를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미 이 대장주를 찾았을 때는 이 종목이 20% 이상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주를 투자를 하지 못하고 짝꿍 매매인 2등주, 3등주, 4등주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등락률 상위 종목 중에 랭킹 1위를 쫓아가 보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되는지 한번 그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는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아침에 등락률, 제가 골라놓은 종목 중에 등락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을 클릭을 하다 보면 그날의 테마가 보인다 이거죠. 가장 상승하고 있는 그날의 테마가 바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장에는 광고 테마가 상승을 했고 오후 테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침장에 우크라이나 재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테마주인 비트앤 솔트웨어나 다산 네트워크스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이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비트앤 솔트웨어나 이런 종목들이 슈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종목을 클릭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비트윈이 클라우딩 컴퓨터에서는 대장주니까 이 비트윈을 여기 대장주에 상승하는 차트나 호가창을 봐가면서 그러면서 2등주인 솔트웨어를 투자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 방식의 투자가 바로 대장주 짝꿍 매매죠. 자, 그러면 정말로 대장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장주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 클라우드 컴퓨팅 보니까 비트윈 하나하고 솔트웨어만 움직이지 다른 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오늘 테마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의 테마는 어떤 것이냐? 당연 그날의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거래량 상위 종목 중에서 아니면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자랑을 하면서 가장 크게 상승하는 종목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윈이 대장주였으면 솔트웨어는 아까 6% 7%에서 찾았었는데 2등주인 솔트웨어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주를 찾는 게 급선무다. 아침장에는 검색기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방법을 찾든지 비트윈이 아까 16불에서 20% 이상 클라우드의 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승 관점에 봤을 때 그런 상승이 두드러져서 보는 거죠. 자, 오늘은 와이즈버드를 비롯해서 플레이디나 이런 종목들이 광고성 테마주로 와이즈버드가 29%, 플레이디가 28%, EM넷이 22%. 딱 봐도 전체적인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와이즈버드가 잔량이 벌써 1200만 주가 쌓여 있는 것이 보면 자, 오늘의 대장 테마는 바로 광고 테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종목을 찾아야 된다. 당연히 대장 테마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장은 벌써 상한가로 가 있으니까 4등주, 5등주 중에서 괜찮은 흐름이 있는 거를 차트에서 찾아서 매매를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에코마케팅이나 YG 플러스나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테마에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의견은 무엇냐면 대장주를 왜 빨리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대장주를 찾았을 때 나머지 2등주, 4등주, 5등주 이런 종목들이 어디에서 상승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YG 플러스를 6,750원에 잡았습니다. 이유는 광고성 테마주 YG버드가 상한가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플레이디를 비롯한 EM넷, 모비데이스 이렇게 4등주까지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자, 오늘의 아침 테마는 광고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중에 내가 맞는 그런 차트성 재료가 있으면 한번 유심히 바라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YG 플러스를 6,750원에 매수를 했고, 상승을 해서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자, 복귀 방송을 이어 붙여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YG 플러스 한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침장에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6,750원에 매수를 하고 6,870원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6,750원에 매수가 14주가 또 됐어요. 이거는 여기에 미체결되었던 물량 14주가 나중에 체결이 된 줄 모르고 이 종목을 그냥 일을 하러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종목이 여기서 체결이 14주가 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시간 위에서 알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1.5% 이상 수익을 봤었는데 1.4%인가요? 1.4%인가 수익을 봤었는데 여기 14주가 체결이 된 걸 모르고 여기서 손실을 보는 바람에 이 소규모 손실로 수익이 좀 줄어들었죠. 이렇게 1.35%.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 자, 오늘은 1.35%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유는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왜 이렇게 매매를 했는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대장주를 찾는 게 목적이다. 이 대장주를 찾으면, 이 대장주를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날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테마 섹터를 찾는 일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차피 뺑글뺑글 도는 둥구름 시장이고 테마성 재료들이 뺑글뺑글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뺑글뺑글 돌아가는 시장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택을.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테마, 그걸 찾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종목을 찾는 게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하는 최대한의 개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조건 검색식을 많이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나에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첫 번째로 그날에 돈이 들어오는 섹터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섹터를 찾는 것, 대장주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그 섹터 안에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움직이는 종목. 이거는 여기서 차트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대입을 해서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수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매도하는, 요 1, 2, 3 섹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요거를 나만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거 방법 말고 사전에 그날 뉴스를 봐가면서 오늘은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 같다, 이런 거를 미리 조사를 해서 관심 종목을 찾아서 바로 시가 베팅이나 종가 베팅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않은 사람들은 좀 늦게 타더라도 늦게 타고 조금만 먹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아침장 매매 시간도 적고 어떻게든 매매를 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고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7월 7일 날은 7월 7일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을 아침에 너무 얍삽하게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기형을 통했는데, 제가 너무 쪼막손이다 보니까 이만큼만 먹고 0.73%만 먹고 종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3일부터 이렇게 10일까지 매매를 해서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항상 해드리고 싶은데, 그 해드리는 뭐 어떤 특별한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포섹터나 관심 종목을 이용을 해서 그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섹터를 찾아야 되는 거하고 대장주를 찾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장 섹터에서 종목을 찾아야 하는 방법.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 위치를 잘 선점을 하는 1, 2, 3 요 방법이 주식시장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매매의 법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안전한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노력을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유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개미들의 숙명이기 때문에 맨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